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졸업한 대학교에 왔어요. 필요한 서류가 있어서 발급받으러 왔는데 여기 온 겸 저의 대학교를 소개해 드리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제가 졸업한 대학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인데요. 먼저 캠퍼스 투어 느낌으로 캠퍼스를 한번 보여드리고 졸업자 입장에서 제가 생각하는 학교의 장점 6가지 그리고 단점 6가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저희 학교는 도서관이 2개가 있어요. 이거는 중도라서 좀 더 오픈형 공간으로 공부할 수 있는 곳이고요. 여기는 별관 도서관인데 별관 도서관은 살짝 독서실처럼 따닥따닥하게 붙어서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다음은 생활관인데요. 이게 가장 최근에 신축된 생활관이에요. 얘는 보통 2인 1실 아니면 1인실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이고요. 이거 말고도 생활관이 엄청 많아요. 이 뒤쪽으로 한 3개인가 4개 더 있거든요. 이렇게 여기서 보면 45번 건물이 새로 신축된 남자 기숙사인데요. 여기 또 2인 1실이라고 알고 있어요, 저는. 그리고 왼쪽에 보면 여기도 전부 다 생활관이에요. 제가 여기서만 한 3년 정도를 살았어요. 기본적으로 저희 기숙사는 식사를 제공을 해줘요. 1층이 식당이거든요. 원하실 때 식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신입생분들이 많이 사용하실 건물인데요. 1학년들 교양 과목 듣는 다빈치관이에요. 잘못한 사람들이 가는 대학원도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52번 건물, 저 뒤에 큰 건물, 그리고 여기 새로 지어진 거 여기까지 아마 저 뒤에도 있을 텐데 까지가 다 대학 건물입니다. 근데 좀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죄송한데 저기까지는 못 갈 것 같아요. 제가 지도로 한번 띄워드릴게요. 저희 학교가 정말 넓어가지고 기숙사에 사시게 된다면 기숙사에서 먼 건물에 강의가 있다 하면은 적어도 15분 정도는 걸으셔야 될 수도 있어요. 그만큼 진짜 넓어요. 그런데 잔디밭 행사도 많이 열리고 진짜 말 그대로 캠퍼스 라이프를 즐기기가 너무 좋아요. 특히 과사나 이런 데에서 돗자리 대여해주고 이벤트도 엄청 많아가지고 여름만 되면은 진짜 푸릇푸릇함이 막 보이거든요. 여기가 제가 진짜 좋아하는 공간인데요.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잔디밭이에요. 그래서 돗자리 깔아놓고서 쉬는 시간에 아니면 우주공강 때 나와서 햇빛 쬐고 이러는 곳입니다. 원래는 여기가 공사 중이어서 지금 안 보이는데 저기 원래 연못이에요. 그래서 분수 막 터지고 연못 산책로에 사람들 이렇게 걸어다니고 이러는 곳입니다. 가장 대학의 핵심적인 곳이에요. 여기 또 새로 짓고 있어요. 그만 지어도 될 것 같은데. 여기는 제가 5년 동안 다니면서 단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는데 아마도 영구동인가?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 바로 운동장입니다. 엄청 크죠? 저희가 이제 국립대라서 여기를 아침이랑 저녁에 주민분들에게 다 오픈을 해요. 그래서 아무나 다 여기 들어가셔서 운동을 하실 수 있어요. 트랙이 400m 트랙일 거예요. 달리기 하는데도 되게 좋습니다. 여기는 체육관인데 저기 보이시죠? 코로나 때문에 출입 통제라고 써져 있어요. 출입 통제. 제가 뭔가 건물 자랑만 하고 끝난 것 같아서 살짝 찝찝하긴 한데 아무튼 이게 저희 캠퍼스 투어였고요. 이제 제가 생각하는 졸업자 입장에서 본 서울과기대의 장점, 단점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먼저 장점부터. 첫 번째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 국립대여가지고 학비가 되게 저렴해요. 보통 공대 기준으로 한 학기에 280만원, 270~80만원 정도를 내고 다닌 것 같은데요. 제가 다른 학교를 봤을 때는 공대 학우분이시면 한 기본적으로 400 정도는 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희 학교는 280이기 때문에 학비에 대한 부담감이 정말 확 줄일 수 있어요. 두 번째론 기숙사가 되게 잘 돼 있는데요.
라떼는 얘기하기 싫은데 라떼는 기숙사가 몇 개 없어가지고 되게 들어가기가 힘들었거든요. 왜냐하면 무조건 100% 성적순 입주였어요. 그랬는데 이제는 신축이 한 2개, 3개 정도 더 생기고 수용 인원이 확 늘어가지고 지금은 아무리 선적순으로 입주를 한다고 해도 이제 3점 중후반 정도면은 다 기숙사를 이용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공립대다 보니까 기숙사 비용도 저렴한 편이어서 네, 자취보다는 기숙사 이용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시설도 신축이라 잘 구비가 되어 있고요. 세 번째로는요, 교환학생 가기가 되게 쉬워요. 저희 학교가 공대가 대부분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어학 성적의 경쟁률이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어가지고 토익 850 정도만 맞추시면 웬만한 유럽권 그리고 아시아권 정도는 무난하게 다 지원을 하시면 교환학생을 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게 보통 교환학생을 가실 때는 본교에다가도 학비를 내고 가시는 해외 대학에다가도 학비를 내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 학교는 대부분의 학교가 양쪽 다 학비를 면제를 해줘요. 그래서 학비를 빵원, 전액 다 장학금을 받고서 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북유럽 핀란드로 교환학생을 한 학기를 다녀왔고 이뿐만이 아니라 이제 방학 때를 이용해서 단기 교환학생 이런 프로그램도 되게 많아서 저는 겨울방학 때 중국 교환학생도 단기로 한번 다녀왔었어요. 그리고 또 이거는 살짝 신입생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저희 학교가 전과 시스템이 되게 잘 돼 있어요. 저도 전과를 한 케이스인데 저는 입학할 때 학생부 종합 전역으로 환경 관련된 스펙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많아서 무작정 환경과를 입학을 했어요. 근데 이제 배우다 보니까 이제 화공 쪽에 살짝 관심이 있어서 화공으로 전과를 한 케이스인데 전과가 되게 잘 돼 있는 이유가 1학년을 마치고 전과 신청을 하면 면접을 보신 다음에 신청한 과로 전과를 상대적으로 쉽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의지가 있고 1학년 때 성적 관리가 잘 돼 있고 뭐 전과하려는 과에 대한 관심이 높다 하시는 분들은 무난하게 전과를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전과를 하시고 싶으시면 과감하게 도전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또 5번째로 캠퍼스가 넓은 거? 근데 캠퍼스 넓은 거는 좋기도 하고 안 좋기도 한데 뭐 일단 평지라서 좋은 것 같아요. 막 언덕 오르내리고 하지 않으니까 평지고 이제 녹지도 이렇게 많고 그리고 넓다 보니까 건물도 많고 시설도 깨끗하고 도서관 이런 데도 되게 잘 돼 있고 그래서 좋습니다. 그러니까 막 좁아 터져서 스트레스 받는 그런 거는 아예 없어요. 또 마지막으로 직원분들이 되게 친절해요. 이게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재학생일 때뿐만 아니라 졸업을 해서도 필요한 서류가 있을 때가 있잖아요. 가끔가다. 근데 긴급하게 필요한 서류가 있거나 그럴 때 정말 직원분들이 너무 친절하게 응해주시고 상담도 잘해주시고 빨리빨리 해주시고 이래서 너무 편합니다. 저희 학교 직원들 짱입니다. 제가 이제 단점 몇 가지를 꼽아서 얘기를 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여기랑 학교랑 생각보다 거리가 멀어요. 저희 학교가 공릉역에서 내리시면 학교까지 오는데 그냥 걸어서 올 수도 있지만 보통 등교하시는 분들은 버스를 타세요. 노원 13번 버스를 타시고 한 5분 정도 타고 정문에서 내린 다음에 또 본인에 해당되는 강의실을 찾아서 도착하시면 넉넉 잡고 한 25분 정도에서 멀면 30분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통학을 하실 때 집에서부터 공릉역까지 1시간 30분이 걸린다 하시면 강의실까지는 2시간이 걸리는 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기숙사를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거는 제가 입학했을 때 2015학년도 기준이긴 한데요. 학교의 인지도가 그렇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높지가 않았어요. 왜냐면 과기대 이전에 산업대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서울과학기술대학교로 변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어르신분들 그 연령층에서는 인지도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에요. 근데 앞에 졸업하신 분들도 이렇게 대기업에 이렇게 척척 취업을 하시고 좋은 곳에 많이 가셔가지고 점차 인지도나 대학에 대한 호감도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게 점점 이렇게 수직 상승하는 게 제가 정말 체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 때 2015년대에 뽑았던 단점이지만 지금 입학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희 학교의 교양 과목이 살짝 지루해요. 저희 학교 교양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1학년 때 필수적으로 들어야 되는 교양들이 정해져 있어요. 특히 화공, 기계, 전자 이러한 공대에 속하는 사람들은 1학년 때 수학, 물리, 화학, 플러스 알파의 교양을 들어야 되거든요. 선택의 폭이 그렇게 넓지 않다 보니까 좀 왜 이렇게 교양이 지루하지? 이런 느낌이 드실 수 있어요. 근데 요새는 되게 근처에 육군사관학교가 있단 말이에요. 그 학교랑 조인해서 수영 강좌도 새로 열리고 또 이번에는 승마 교양도 새로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점차 이렇게 재밌는 교양들이 생기는 중입니다. 네 번째로는 성적 장학금이 그러니까 후한 편은 아니에요. 저희가 국립대다 보니까 학비 자체가 워낙 저렴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학교랑 비교했을 때 성적 장학금을 막 이렇게 퍼주고 이러지는 않아요. 근데 이거는 본인이 알아보시는 만큼 챙겨가실 수 있어요. 어떻게 확인을 하냐면 학교 어플리케이션 있잖아요. 거기 공지사항에 항상 떠요. 어떤 장학금, 무슨 장학금, 뭐 장학금. 근데 그런 것들 확인하시면 은근 해당되는 게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토익을 뭐 700 몇만 넘으면 100만 원 주고 이런 장학금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꿀 혜택들을 쏙쏙쏙 뽑아가지고 장학금 혜택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치만 성적 장학금이 그렇게 후하지는 않다는 거. 그거는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또 다섯 번째, 축제가 노잼입니다. 축제가 라인업이 그렇게 나쁘진 않거든요. 근데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축제 때는 다른 학교 가세요. 건대나 한양대나 이런 데 재밌는 데로 가세요. 마지막으로 학교 근처에 상권이 그렇게 발달이 안 돼 있어요. 번화가가 없다 보니까 작은 시골 마을 느낌? 시골까지는 아닌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애정이 넘쳐요. 사장님들이랑 친해질 수 있어요. 근데 요새 공트롤 파크라고 해가지고 공릉 철길 쪽에 카페 거리가 되게 많이 발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또 데이트도 많이 하시고 커피 한 잔 뽑으러 그쪽을 많이 다니세요. 아무튼 이게 제가 생각하는 장점과 단점입니다. 여기까지가 서울 과기대 투어였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